사실 박쥐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도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 세계의 문제라는 것이 사회 연대가 치료되고 그리고 사회 정의가 백신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그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전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방송 코로나19 편,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를 말한다 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가 실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게 무척 중요한데 오늘 짧은 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윤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는 연구자이자 활동가입니다. 네, 다음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는 박수홍이라고 하고요. 예,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들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질문,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하고 기후 변화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어떤 의미에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 기후위기는 감염병을 더 자주 발생시키고 더 빠르게 전파시키고 더 강력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 메르스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신종 질병들이 대부분이 이 감염병의 70% 정도가 인수공통 감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간의 그 전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으로써 발생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감염병의 확산에 유리한 조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바이러스 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기나 진드기 같이 이런 감염병 매개 곤충들의 서식지가 이런 지구 기온 상승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아들면서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외부로 퍼지게 되면서 근데 이런 바이러스들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노출이 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데이터가 없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풍토병이라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렇게 그런 쪽에서만 발병을 하거나 또 그쪽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병원체들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이제 다른 대륙으로 이전을 해갈 때 그 다른 대륙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니까 더 예기치 못하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시베리아 동토층 얘기도 해주셨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은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개체라고 해서 모기나 아니면 진드기나 이런 거에 의한 감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수인성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물에 이제 서식하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세균성 질환들이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카테고리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위협을 주고 있고 사실 바이러스는 굉장히 자유롭게 변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 요인이 돼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 메르스 유행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낙타는 죄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원인이 어딘지 과학자들 간에 이견은 있긴 있는데 박쥐라든지 천상갑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 박쥐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도 죄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그냥 살기 위한 사는 방식이 사는 방식이지
사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자연이나 바이러스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 세계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더욱 그 전면화된 상황하고는 되게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다른 점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태는 굉장히 급박하게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온다는 점이고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은 많은 사람에서 경고를 하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서서히 진행이 돼서 언젠가는 이제 파국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좀 다르지만 사실 근본 원인이나 그로 인한 파장이나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뭐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감염병 위기로 인한 사회의 것들은 이제 굉장히 패닉, 그러니까 공포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이제 문제를 증폭시키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사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역시 특히 이렇게 불평등이나 차별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피해 계층이 집중된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대중요법이나 뭐 하나의 정책 수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인 방역이나 위생 관리 같은 것들로 뭐 그 충격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계속적으로 그런 신종 감염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기후 위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근본 원인에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주 산불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인도양 뭐 양쪽에 뭐 온도차 때문에 가뭄이 발생했고 가뭄 때문에 좀 산불이 발생을 했고 산불을 또 어떻게든 껐어요. 껐는데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왔는데 홍수가 지나가니까 또 모래폭풍이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산불이 왔으니까 산불을 끄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전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나 사실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나 기술적인 대책에 의존해서 하는 방식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 기회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이제 공유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중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감염병 때문에 막 사람들이 감염병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후위기와 관심이 이제 돌려진다는 거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감염병 때문에 경제가 멈췄기 때문에 그것이 기후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겠냐. 실제 뭐 지금 뭐 유럽의 대기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뭐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이 두 가지 생각 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감염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회가 학습하고 훈련된 그 어떠한 방법과 인식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후위기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지금도 사실은 이 감염병 위험을 틈타서 사실 화석기업 연료들은 더 기존에 투자되지 않던 그런 투자를 다시 지금 우리 기업이 어렵다,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 이러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규제 이런, 완화도 요구하고 움직임들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지 않는다면 단순히 경제 활동이 멈춘 거 가지고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포스터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렇게 잠수부 사람이 있고 거기를 작은 상어가 이제 쫓아가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고 그걸 더 큰 상어가 쫓아가는데 그게 경제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인데 사실 더 큰 상어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게 기후 위기다 그런
정부의 대응도 이 코로나 이 감염병 자체의 역학적인 대응,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 지금 당장 경기를 어떻게 다시 좀 시작시킬 것인가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상 회복으로는 감염병과 기후위기 근본 저게 되지 못할 텐데 뭐 정부와 사회의 어떤 태도 또는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경제 위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틈타서 일부 재계에서 그동안 수건처럼 여겨지던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법인세 인하해달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해달라, 상속세 인하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이번 사태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정면을 위배되고 배치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 삼아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서 좀 되돌아보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비상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그 심각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자원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은 경제 성장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지금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기에 맞서 절제와 협력, 시민분들의 연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자원과 배분이 시장과 자본 논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그 공공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기초가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현재 좀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좀 성과를 낸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공공의료 비율 자체는 높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있고 지자체와 그 국민들이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른 나라보다 좀 나아서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의료를 포함한 어떤 사회 공공성, 공공 자원의 활용이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어떻게 좀 중요할지 이상현 선생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을 동원한 해결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 연대가 치료되고 그리고 사회 정의가 백신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연대가 치료되고 정의가 백신이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연대를 통한 협력적 방식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역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사회 정의로운 지원을 행하는 방법만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이 아닌 이제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이나 아니면 차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때 이 기후 위기와 또 감염병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끝으로 좀 한국 그 사회와 한국 정치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근거 없는 혐오나 정쟁으로는 정쟁으로는 사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와 민주주의를 키우고 더 큰 위기 대응의 어떤 시작으로 이걸 계기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사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빨라야 내년 뭐 한 6월 정도까지 그 기간을 보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단기 대응을 잘했다고 해서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마라톤 하는데 스퍼트를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스퍼트를 잘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가느냐가 최종 이제 성패를 내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고
또 이제 사회 문제나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각 정치 집단들이 어떤 공공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각 정치 집단들의 어떤 정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일국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 세계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끝까지 잘 해나갈까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세력이나 정부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최후 마라톤에서도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반 조건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그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접근으로 가기 이전에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단계가 전 사회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인식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 경제 시스템에 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로는 안 되겠다. 라는 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지금 기후위기 비상사태다라고 좀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19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도 코로나 같이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동시에 비상선언을 선언해야 한다. 저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고민들을 하고 또 실험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과 10년, 20년도 아니죠. 그 이전에 1.5도 이상의 상승이 예견되고 있고,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좀 예비를 하고 차분차분, 그러나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마라톤처럼 긴 과정이 되겠지만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또는 코로나19를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도 대응하고 극복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